우리 이름 먼저 할까요? 그냥 세무법인 엑스퍼트 박상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주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공하는 대표님들의 세금 어떻게 절세했는지 이걸 좀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얘기인가요? 성공한 대표님들.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세 팁이라고 할 건 없고 세액공제 중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저는 이제 개업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청년 고용을 매년 2년마다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월 된 세액이 많을 정도로 계속 쌓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당이 되실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게 유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지키는 게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것만 충족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최고의 혜택이 아닌가. 그쵸. 근로자 고용도 하고 저희 세금도 줄고. 그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럼요. 대부분이 본인을 못 챙기고 고객을 먼저 챙기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세무사는 우리의 세금 신고도 우리가 직접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잘 이런 걸 알아야 고객분들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좀 복사, 붙여넣기를 잘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 첫 번째로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먼저 좀 살펴보는 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고용증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챙겨가면서 세금 감면을 받아가지고 거의 추가 채용되는 인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항상 매년 받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24년도에 또 도약장려금 신청하셨나요? 했습니다. 그렇게 세액공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워낙 많이 내셔가지고. 저희도 최저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최저한세가 있으니까. 그쵸. 그죠? 많이 내셨잖아요. 저도 뭐 내만큼 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활용하는 게 우리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벤처 투자 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그걸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도 투자지만 절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무래도 사실 세무사는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또 딱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공제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래도 3천만 원 미만으로는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금 손실 리스크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 해당하는 그 세율만큼의 수익률은 일단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세액공제 그걸 좀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 세무사업에 보면 ERP나 뭐 세무사랑 이런 것들 그리고 대표님들도 뭐 중소기업에 ERP 활용하시는데 일반적인 그런 ERP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ERP지만 소프트웨어지만 좀 영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또 경리 아웃소싱 쪽 전문을 하다 보니까 경리 아웃소싱 영업에 활용하는 툴을 이번에 도입하면서 세액공제를 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상현 세무사님이랑 비슷하게 엔젤 투자 소득공제도 매년 이제 적용을 받는 것 같고 3천만 원까지 했을 때 100%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적용받으려고 했고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선공제는 항상 한도만큼은 납입을 해서 최대한 절세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많이 고려했고요. 추가적으로는 한 재작년 정도부터는 저희가 회사의 인사 제도를 좀 개편을 하면서 성과 공유를 해주는 경영 성과급 제도를 좀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적용을 받으면서 절세를 또 챙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사장님들 이렇게 절세해드렸다 이런 거 혹시 우리 아라 세무사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받았던 똑같은 고용증대에 관련된 거 학원업이 사실 이제 청년 창업 감면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금액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를 놓치면은 안 돼요. 그게 이제 필수적인 세액공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도 적용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원장님이나 관장님들도 챙겨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 실질적으로 학원 같은 경우는 고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손쉽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미리 조금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적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실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연구소는 있지만 실제로 이걸 세액공제로 활용을 하기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요건도 많고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최대한 설명드리고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규정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도 없이 세액공제 가능하고 또 2월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활동을 하는 제조업이라면 무조건 혜택 받을 수 있는. 우리 엑스퍼트 세무법인에서는 또 연구소 설립이나 이런 컨설팅 업무도 원스톱으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많이 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세무 업무가 세금 신고뿐만이 아니고 컨설팅 업무랑 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 연계해서 좀 자신 있게 절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나 이런 것들도 업종에 따라서 5년간 50% 100% 감면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창업하고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또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취득세도 75% 감면 받을 수가 있고,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같은 것도 우대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필수 코스로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아서 이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가지고, 여러 업종에서 이런 부분으로 정말 뭐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인데, 이게 5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거의 한 20억, 30억 정도? 저희가 대출까지 끼면 100억 정도 건물을 살 수 있는 자본금을 그래도 마련해드리는 그런 절세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벤처 인증을 받으면 맞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보통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우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서 50% 100% 이렇게 달라지는데, 특히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서는 아예 감면이 없잖아요. 근데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수도권 내라고 하더라도 50% 감면은 무려 5년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전문성이 중요한 그런 세무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라 세무사님, 우리 지원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소개 한번 해봐 주시죠. 지원금도 제가 또 지원금 계속 이제- 전문가. 학원 전문. 그런가요? 저 또 이제 직원분들 고용하는 거 관련해서 지원금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그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이라는 명칭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부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청년분들 고용하면은 6개월 이후부터 이제 신청을 해서 2년간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근데 요건이 있어요. 이제 회사 요건도 있지만 청년에 대한 요건도 있어가지고, 채용 전에 조금 요거를 요건을 검토하신 다음에 또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그리고 우리 상현 세무사님은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팁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직원들 재택근무 시작하면서 재택근무 지원금을 좀 신청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제도라고 해가지고 재택근무도 있고 뭐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 출퇴근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해서 수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업장을 유연하게 운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또 인건비 부담이 많은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아, 도움되죠. 네. 사업에 성공하는 대표님의 절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는 저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표님들도 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이런 공격수 역할을 잘하시지만, 방어적인 역할에서는 공격만큼은 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무 대리인한테만 또 의존을 하시면 저희가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스스로 매출 매입이 어느 정도 좀 돼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또 크로스 체크를 부탁하시고, 사업자를 내기 전에 사업자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도 구해주시고, 이렇게 서로 좀 티키타카가 좀 되는 관계여야 실제 사장님이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뭐 절세에도 같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자료만 보면서 신고할 때랑 대표님들 실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잘 네. 도와드리는 세무사가 되겠다 또 다짐하면서, 또 절세 사례가 이것 말고도 우리가 굉장히 사실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또 풀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대표님들이 어떻게 절세했는지 이야기 나눴는데, 저희도 앞으로 더욱더 성공하는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들과 고객님들도 해드리고 우리도 저희도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화이팅! 마무리.